연예인 처음 보라. 고마워요. 03학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이야기할 줄 몰랐네요. 이렇게 꽉 차게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뮤지컬 연기과 거기 후배들과 대화하는 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뮤지컬 연기과 학생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연기과 손 한번 들어봐. 미치겠네. 10명이 안 되네. 뒤에 있구나, 스태프들이구나.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학장님께서 주제를 이야기 정해주셨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학장님 뭐였죠? 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학장님이 정하셨는데 아마 제 삶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들어본 적 없죠? 엄청 시골이에요. 영주는 들어봤어요? 네. 영주 위에 강원도 쪽에 붙어있는 안동 위에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연극하겠다고 이제 대구로 왔어요. 21살 때. 21살 때 지금 국성로에 있는 때 연극인 회관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건물이 있었어요. 완전 다 썩어가는 건물. 대구시에서 연극인들이 가난하니까 거기서 모여서 연극하고 거기 지하 1층이었는데 지하나 다름이 없는 곳에서 덤마루라고 하죠. 이렇게 마루 첫째부터 세울 때는 마루 거기서 잠을 자고 그 연출생이 밥 먹을 때 따라가면 운 좋게 밥을 먹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지점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일밖에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 제가 살아온 이야기 베이스로 이야기를 할 건데 다른 과 학생들도 그냥 새겨 들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을걸? 라고 말하고 싶어요. 냉정하게. 그리고 일찍 포기하는 게 좋을걸? 특히 연기과, 뮤지컬 연기과 생각 잘해야 돼.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확신을 못해요.
그러나 희망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10년 전에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처음으로 현장에 제 팬이라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그걸로 떴어요. 네. 쥐뿔도 아닌 조연이었고 병신 같은 역할을 하고 막 그 역할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팬이라고 현장에 찾아오고 연극을 하면은 막 팬들이 한 수십 명이 줄 서 있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 무렵에 지금 학장님이신 남혜연 교수님께서 특강을 부탁해서 이 학교에 신세진고도 해서 그때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10년 만에 마침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은 가서 나를 알아볼까 뭐 고민했었어요. 진짜야. 그래서 그 전에 늘 미안한 마음이 이 학교에 있었고 신세진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하는데, 찰나에 제가 아시는 분과 저희 총장님 박시은 총장님 하고 인연이 돼서 특강 한번 해나오고 안 그래도 할 생각이었는데 하자 해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전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영화 개봉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 뭐 형사록이라는 드라마 개봉 오픈도 있고 해서 바빠가지고 시간을 미루다가 마침 재벌집 막내 아들이 거의 20% 찍은 날 이렇게 왔어요. 저는 오늘 저희 뮤지컬 연극과 학생들이 소수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사랑하는 저희 과는 저는 약간 다를 과였습니다만 저희 혈통이기 때문에 주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뮤지컬 연극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각자 과가 많잖아요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각자 전문 분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말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대입해서 뮤지컬 연극교만 있으면 아주 쉬운데 어렵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건데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그렇겠지만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연극과 앞에 보고 있니? 저 역시 제 의지가 오늘의 지금까지 오게 만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서 각자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의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다른 인생은 제가 살아본 적이 없지만 저는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었었고 이 일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전공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다가 아버지가 연극영화 원서를 찢어버려가지고 재수하다가 극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 찾아가서 연구를 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이 일이. 학교 다닐 때 반이 바뀌면 말도 못하는 나이였었어요. 반이 바뀌고 반이 바뀌면 친구들이 나와서 인사를 시키면 나 2학년 때 몇 반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나이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연극을 한다고 할 때 친구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네 같은 놈이 어떻게 연극을 해? 근데 모르게 나는 이걸 하면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자신감, 그런 의지가 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은 저희 다른 일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일도 다 그렇겠지만 배우라는 일은 정말 터무니없는 직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직업. 책도 없어요. 이론서도. 여러분들 요즘 뭐 메소드 이야기 들어보죠. 메소드 연기, 뭐 누가 메소드 연기를 한다는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뭔지도 몰라.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메소드 연기를 한다는데 로버트 드니로한테 물었어. 당신의 메소드 연기 뭡니까? 메소드가 뭐예요? 정체가 없는 일.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 배우라는.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스케치북에 뭘 그리면은 그게 잘 그려졌는지 못 그려졌는지 내가 봐도 알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나랑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근데 연기는 실체가 없어. 내가 방금 이것을 어떻게 연기했는데 그것이 곡이 연기한 순간에서 바로 끝나면 다시 재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내가 판단을 못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뜬금없이 사람 앞에서 울으라고, 뜬금없이 사람 앞에서 웃으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연기라는. 근데 그것을 버티게 해주는 거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물고 늘어질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의지라고.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버티기 힘든 직업이에요. 그리고 노력은 누구나 다 해요. 노력? 요즘 뭐 최근에 영화 개봉도 있고 인터뷰를 많이 해요. 이성민 씨는 뭐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노력은. 근데 배우의 노력은 재밌는 게 시험 공부하고 틀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노력만으로. 노력을 잘 해야 돼요. 네. 연기는 내가 어떤 오디션을 준비해서 일주일 연습하고 갔어. 정말 잠도 안 자고 대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끊임없이 하고 갔어.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연예인 누구 보니까 친구 따라갔다가 픽업됐다고.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배우라는 직업.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할 수 없나? 해야 돼요. 그만큼 이게 계속 끊임없이 한 그룹을 잡는 직업. 그걸 하겠다고 지금 뮤지컬 연기과에 와 있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는 연기를 처음 할 때 20대 초반 때는 아버지랑 의절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못 찾아갔었어요. 이거 하겠다고 그러죠. 어디 취직하라는데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 강력한 의지와 노력, 뭔지 모르지만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훌륭한 선배, 선생님이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는 내가 한 걸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20살 때 여러분 나이가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릴 때 연출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 그분은 누워 있었고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간 스승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야, 너를 본 적이 20살 때. 예? 본 적 있냐고. 아니, 보지 않나요? 거울로 매일? 나가봐 그러더라고. 그게 제 20대 초반의 화두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화두를 잡고 살았는데 배우라는 직업이 이제 나이가 제가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나를 알아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를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나는 평생 나를 보지 못하고 죽어요. 평생. 거울을 통해서 보는 모습은 여러분이 나를 보는 모습하고 틀려요. TV 카메라에 찍혀서 나오는 모습은 여러분이 나를 보는 모습 틀려요. 여러분이 듣는 내 목소리는 내가 녹음해서 듣는 목소리 틀리고 내가 지금 말할 때 들리는 목소리 틀려요. 그게 연기의 가장 큰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나를 똑바로 봐주고
나를 정확히 봐주고 나를 어떻게 정확히 끌어줘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30년이 지났는데 나도 아직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또 아니야. 우리 일은 배우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저는 옛날에 안 했었어요. 배우가 무슨 예술가야. 딴 따라라 그래서 딴 따라한다고 써진 대로 해라 그러고 딴 따라했대 옛날에. 천대 받았던 지금 나이가 들면 배우가 예술가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그래서 예술가로서 예술가인 배우로서 예술적인 본인의 성찰 이것이 개성이 있는 배우가 되느냐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는 배우가 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구나 누구 못지않게 연기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일을 사랑하고 누구 못지않게 노력을 열심히 했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그런데 내가 1등을 못하는 이유 셀폭도 있겠지만 그 다음은 본인의 몫이 없어요. 예술가로서 아니면 여기 뭐 간호과 뭐 이런 분도 계시죠? 무슨 과도 있겠죠? 그 과로서의 자기만의 자기 분야에 대한 철학 이것이 그 분야에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내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완벽하게 대구 메이드 인 대구 제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 저의 연기의 뿌리는 대구예요. 20살 때부터 21살 때부터 여기에서 35살 때까지 연구를 했어요. 저는 완벽하게 대구에 있는 선배들과 동료들과 작업하면서 제 길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그러다가 한 30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30이 된 나이쯤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 지방은 왜 우리는 이렇게 후질까? 저는 그 당시에 연극을 보러 서울을 가끔 갔어요. 돈이 생기면 서울에 가면은 대학로라는 데 알죠? 거기에 극장이 한 200개던데 거기에서도 잘 되는 좋은 공연을 찾아다니 봤어요. 좀 주말에 올라가서 2번 낮 공연 저녁 공연 다음날 낮 공연을 보면은 3편을 보고 그럼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왜 못 잤을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잘하니까 서울말도 잘하고 우리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0대 때는 선배들이 하는 대로 하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예술가로서 배우로서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서울 가니까 겁나 잘하고 미치겠더라고. 지금도 생각나. 여러분 신하균이라고 알죠? 신하균. 네. 그 아이 연극을 그때 봤어요. 20대 걔 20대 때. 와 미치겠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는 뭐지? 그게 20대 후반 30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연극을 잘 할 수 있을까? 서울 애들보다. 막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났어요. 나름 그래 우리는 서울말이 안 되니까 우리말로 하자. 우리말로 연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제가 연극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상한 말로 연극을 했어요. 이상한 표현이 안 되는데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말도 아니고 서울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그게 너무 하기 싫은데 그리고 난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연기를 못하는 이유라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결론을 났어요. 그 선배들한테 술자리를 내서 막 따지고 물었지. 우리말로 하자고. 우리말이 뭔데? 대구말이죠. 야 대구말을 어떻게 연극을 하면 표준말 하지? 형 표준말 할 줄 압니까? 야 그래도 표준말이 뭔데 서울말 아닙니까? 서울말 못하잖아요. 그거 우리말로 합시다 하니까 다들 이견을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동무협에 연극을 하나 출연했는데 주인공이었어요. 배경이 안동이었어. 쫙 이제 막 제가 거기 제일 양반이었거든요. 주인공. 다 사투리 쓰는데 나만 못 쓰게 하더라고. 그래 연출 선생님한테 저도 사투리 하면 안 될까요? 야 주인공이 이마이가 사투리 쓰면 되나? 표준말 했어. 표준말이 안 되지만 이상한 말. 그런 나름 치열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서울에서 온 연출가를 만났어.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인데 대본을 가져왔어. 너무 제목이 동의했어.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연극 때문에 지금의 송강호가 있는 연극이었어요.
우리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에서 대부분 배우들 연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 선생님, 저희가 이 대본으로 쓰면은 재밌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서울말을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씨, 미안해. 사투리 쓰는 게 죄인가? 내가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건데, 내 모국어인데, 선생님이 현명하신 분이었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내 말로. 내가 너 니들 말을 몰라. 서울 사람이니까. 그러면 니들이 고쳐라. 나는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게 그렇게 쉽게 풀릴 줄 몰랐어. 아무도 선배들이 그런 말을 안 해줬거든. 야, 그럼 당연하지. 안동백이인데 주인공도 안동말 써야지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했거든.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대본 배우들면서 야, 됐다. 하자. 자, 각자 역할을 고쳐보자. 잉? 다음날 전 고쳐봤어요. 같이 출연한 배우들 아무도 안 고쳐봤어요. 한 번도 본인 의지로 대사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 대사를 바꾼다는 건 연출 선생님이 근엄하신 선생님이 딱 테이블에 앉아서 자 27신 4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영희 대사 2번째 줄 지워 하면은 좌를 들고 펜을 들고 정성스럽게 그 줄을 짜. 그게 대사를 수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락이 떨어져요. 평생을 그렇게 왔는데 10몇 년을 니들이 고쳐라니까 고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고쳤어요. 다 고쳐줬어. 그리고 연습이 들어간 거야. 왜냐면 끝났지. 우리말로 하는데 더 못해. 더 못해요. 저도 당황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나의 고민, 나의 생각은 연기는 누구보다 편하게 가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내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야 돼. 그럼 연기를 잘할 수 있어. 더 못하는 거야. 연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소위 말로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러고 고민을 했어요. 왜? 심지어는 다시 옛날 대본으로 돌아가자는 친구도 있었어요. 사투리를 하라고. 왜 그랬을까? 한 번도 자기 말로 연기를 안 해봤어요. 다 만들어진 이상한 말투로 연기를 해봤어요. 그러고 연습이 한 일주일 지났나 그 다음부터 웜업이 다 끝났어요. 애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연기하는 걸 못 봐서 같은 친구들인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공연을 했어요. 대구 관객들한테 대구 말로 최초로. 감히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엔 100% 리얼 대구 말로. 대구 관객들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도 한 번도 대구 말로 풀 버전 연극을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 공연을 했던 서울 배우들이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선생님이 제안을 해봤어요. 서울에 가서 연극을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올라갔어요. 엄청 긴장됐어요. 나는 촌놈이니까 누구보다 이것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나 감히 이야기해요. 제 또래 중에서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대구에 없어. 진짜요. 물어봐. 난 집이 없었거든. 그래서 뭐 아무데 자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었어요. 나한테 많은 화두를 던져줬던, 그리고 내가 고민하게 만들었던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민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극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연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핸디캡이 뭐냐면은 초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미치겠더라고. 올라갔어. 처음에 아무도 내가 배운 줄 몰라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누가 그 선생님 소개해준 연출이 제 친구였어요. 저랑 동갑이. 그 친구가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서울만 할 줄 알아요? 죽여버리려고 했어. 야 미친 새끼 당연히 내가 못하지 그걸 하겠니? 이 대구만 할 줄 아나 그러지.
그 말은 참 못했지. 초안에서 갔으니까. 미치겠더라고. 이것들이 뭐지? 이렇게 공격을 하나? 지금 약간 심하게 만든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 말은 맞아. 서울말 할 줄 알아요 했던 거. 그러다가 무대 감독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조연출 하다가 몇 년에서 처음으로 대학로에서 무대에 서게 됐었어요. 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건이 있어요. 난 대구에서 태어나지만 여러분보다 더 시골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연극을 하고 대구에서 수련을 했어요. 대구에 있는 선생들과.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무대에 처음 쓴 거예요. 처음 쓴 게 어떻게 되냐면 정식 연습이 아니었어. B팀. 그러니까 첫 번째 메인 팀이 빠지고 내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팀이었어. 그러니까 선배들이 많은데 선배들이 연습을 안 해줬어. 조연출하고 연습하고 갔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당시에는 지금은 대명 문화거리라고 소극장이 많은데 옛날에 소극장이 별로 없어서 큰 극장이 많아요. 연기가 컸어요. 저 긴장 막 하고 왔죠. 연습도 안 되는데 연습을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거 아니야. 선배들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무서운 선배 있는데 그 선배 엉덩이 한 때를 들었어요. 그 선배는 무대에서 째려볼 때 다들 피하는 선배인데 그 형 나랑 연습을 안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돼. 웃더라고. 무대에서 소위 말로 좀 심한 말로 대구 말로 쪼까라 씨 나가서 맞으면 되지. 그리고 공연하면서 내 친구 설만 할 줄 알아요? 이 친구가 계속 퇴장만 하면은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그런가? 내가 촌에서 와서 그런가? 일단 사투리 티가 안 나야 되니까 사투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물론 그 연극이 강원도 말이라서 저는 약간 핸디캡이 좀 유리한 게 좀 있긴 했어. 그래 내가 촌에서 큰 극장만 사고 소극장에 안 가서 연기가 큰가 하면 고민을 많이 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한 번 듣다가 야 너 네 거 해. 그렇게 시작했어. 그러고 계속 꾸미고 계속 작업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이것도 내 자랑이야. 대학로에 소문이 돌았대. 촌에서 누구 하나 왔는데 물건이 하나 왔다고. 그리고 몰라요. 그 배우는 매력도 있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돼요. 매력만 있어도 배우를 할 수 있어요. 겁나 잘생기고 겁나 이쁜 애들은 그렇게 해서 배우가 되는 거지. 연기를 잘하든지. 근데 매력이 없으면은 캐스팅을 안 해요. 일이 없어. 여러분도 딴 과도 마찬가지일 거야. 실력이 없으면 일이 없어. 근데 점점 팔리더라고. 개런티를 주더라고. 대구에서 상상도 못한 개런티를 주더라고 연극을. 그게 30대 중반, 후반, 중반이었어요. 중반에서 40대 되기 시작. 제가 방송 영화 일을 한 건 거의 40이 다 돼서거든. 연극만 했어요. 근데 대구에서 못 봤던 개런티를 막 받고 이러는 거야. 그때 무슨 생각을 줄 알아요? 아, 내가 허투루 안 해서구나. 내가 지방에 있는 대구에서 연기를 출연했지만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저는 이것도 물론 제 자랑입니다. 대구에 있을 때도 연극을 잘 안 봤어요. 재미없어서. 너무 못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기를 구현하는 선배가 없었어요. 물론 철없던 시절은 존경하는 선배들도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생각이 깊어지고 내가 배우로서 뭐 예술가로서 나의 철학이 생기면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야 저거보단 나아야 돼. 그때부터 별로 보기 싫었어. 그러면서 연기는 시들시들해지고 왜냐면 나의 꿈이 없었거든. 내가 뭐 대구에서 연극해갖고 뭐해? 대구에서 연극해갖고 된 선배가 훌륭한 선배가 누가 있지? 없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었어. 나는 대구 시립단 가면 월급을 줘요. 대구 시립단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야 되나? 거기도 학력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거든. 그때 제가 고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기 있던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여기 남효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를 이 학교에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전문대학교로 나오면은 호복이 조금 나으니까 선택을 했던 거였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30대 중반은 돼지였어요. 몸무게가 90kg 나가. 연기할 생각이 없었던 그런 미래가 없는 삶을 살던. 그러다가 그런 선생님을 만났고 그런 선생님의 그 연기관 철학도 저랑 맞았고 그러고 서울 올라오니까 달라. 걔들은 겁나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야. 나는 천하의 계열. 나처럼 하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0개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배우들이 얼마나 많겠어. 대학로 근처에. 대학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까운 데일수록 좀 성공한 배우가 살고 멀어질수록 약간 이렇게 아직 덜 성공한 배우가 살거든. 이게 눈에 보이거든. 서울은 보여요. 물론 미안한데 내가 되고 있을 때 그게 안 보였거든. 어떤 선배가 어떤 후배가 잘 돼가지고 돈 벌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안 보였거든. 누가 어느 날 잘 돼가지고 막 멋진 차 타고 그런 배우가 없어. 선배가. 나도 저 선배가 갔던 일처럼 그냥 가는 거지 라고 살아봤는데 서울은 왜 그러냐면 같이 밥 먹고 어제도 공연을 보러 갔다 뭐 동료들하고 후배 선배들하고 같이 있다가 왔는데 같이 밥 먹고 가난했던 애였었어. 네가 무슨 옷인지 다 알아. 맨날 옷이 같으니까 옷 한 번 바뀌고 신발 바뀌고 다 알 정도로. 그런 아이가 갑자기 실력이 좋아서도 있고 노력도 다 같이 했고 똑같은데 운이 그 친구한테 먼저 오고지. 기회가 어느 날 입꼬리 틀려졌어. 어느 날 선글라스를 쓰고 어느 날 지금은 그렇지만 아메리카노를 탁 옆에 들고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미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일화인데 같이 가난하게 연기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작업을 했었는데 드라마를 하게 돼요. 그 친구가 나보다 어린 친구인데 얘가 거의 드라마 주인공이 됐어. 그리고 조연들이 같이 고생하던 아이들이 있어. 뭐 우리 뮤지컬 연기과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누구는 주인공이었고 누구는 단역이었어. 4명은 단역이었고 1명이 주인공이었지. 거기에 나도 있었어. 다 나보다 후배들이야. 대본 리딩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모여서 전체 읽어. 가면은 테이블이 가운데 쫙 있어요. 연출 작가가 이렇게 메인 테이블에 앉고 여기서부터 주연들이 쫙쫙쫙 앉아요. 역할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모자라면 단역들이 이렇게 가생이 벽에 앉아. 테이블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는 잘된 친구는 연출자 옆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다 벽에 기대갔어. 근데 얘가 마침 늦었어. 얘가 와야 시작돼. 웃기잖아. 같이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쟤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인공이니까. 그때 나머지 4명은 리딩이 끝나고 멘탈이 다 무너졌어요. 걔들 술 사줬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학교는 여러분들이 늘 같은 위치에 동등하게 지는데 나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력에 따라 역할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틀려져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자리에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 사회는 틀리거든. 학교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많은 배우들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우연의 작은 기회라도 오는 순간 기필코 잡겠다는. 그래서 대구에서 연구하던 돼지가 단 저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살 뺐어요. 대구에서 연구하면서 20살 때 극단에서 뭐 운동시키는 건 알고 운동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랑 소위 말하는 저 서울놈들이랑 틀린 지점. 그리고 제가 서울 가서 웃긴다. 제가 그 길을 갔고 아무도 안 갔던 선배들 길을 갔고 그러고 나서 겁나 많이 올라오네 애들이. 대구에서 연구 가던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서 작업해요. 그래서 노력과 사랑과 그러니까 이 연구를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예술관을 정확히 또 키우고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대구가 아니라 전국.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뮤지컬 연기과 잘 들어야 돼. 어디에서 연기를 하든 잘하는 놈은 찾아내.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이 요즘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잘하는 놈은 찾아내요.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말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내 후배
뮤지컬 연기과 절대 기죽지 말고 잘하면 돼요. 그 잘하는 기준을 이 학교에서 두지 말고 이 대구에서 두지 말고 저 서울 애기들하고 붙어가지고 절대 딱 붙었을 때 막 아니니까 말을 곱게 해야지. 강좌에 떴을 때 어쩌나 꺼지고 뭐 촌티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나도 사실 처음에 촌티 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아니더라. 그리고 이것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열심히 했고 좋은 선생님 선배들 만났었고 나의 예술관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나의 포부도 크고 그러면은 배우가 될 수도 있어요. 무명 배우와 유명한 배우가 있죠. 배우들 스타가 있고 단역이 있고 그거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살, 40살이 됐다고 성공한다는 말 못해. 감히. 하지만 다 이 정도는 하거든. 해야 될 코스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총장님 잠깐 뵀는데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같이 작품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안 해요. 어디 연극제 심사를 부탁하면 심사를 안 갔어요. 제가 누구를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그 친구가 그 일을 그만두면 어떡할까? 그 친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겁이 나서요.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다 쏟아붓더라도 어떤 배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무조건 해야 돼요. 2년이라는 시간 여기 3년도 다 있나요? 저희 때는 제 과가 3년이었거든. 여기 3년 다니는 과도 있나? 그 3년을 6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그렇게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졸업하면 어쨌든 그 치열한 싸움에 배우가 되든 다른 것이 되든 기안 주고 버텨볼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힘을 안 줘서. 주제가 뭐죠? 네. 버티면 잘 된다는데 누구나 다 버티고 하는데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뮤지컬 연기도 알겠니? 네. 그래. 여러분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길 바래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 받겠습니다.